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유흥시설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오늘 0시부터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초강수 조치를 빼들었습니다. 밤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4단계보다 강화된 수준인데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흥시설이 밀집한 제주 시내 한 거리. 오늘 0시부터 발동된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대부분 업소들은 영업 준비를 포기한 채 출입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제주도 내 유흥시설은 단란주점과 클럽 등 1,356곳. 업주들은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는 데다 영업 재개 시기도 정해지지 않아 생계를 잃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예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건데 제가 먹여 살리는 식구들이 10명인데 직원들 걔네는 월급 받고 생활하는 애들인데 어찌 보면 지난 1일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유흥업소 영업 제한이 완화된 이후 제주 서귀포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나흘 뒤인 5일. 이후 열흘 만에 유흥시설 4곳에서 5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이달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177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이후 또다시 확진자가 나온 제주시 연동 파티24 유흥주점에서는 그제와 어제 종사자와 손님 1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폐된 시설 특성과 그리고 이제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 확진자가 많이 나온 그런 추세와 이러한 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내리게 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으로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렇게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제주도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백신 접종 1순위로 선정했는데요.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데다 실제로 방역에 도움이 될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빌려온 화이자 백신을 도민 3만 5천 명에게 접종한다는 제주도의 내부 문건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 접종 계획을 세우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유흥과 단란주점, 피부관리업소와 목욕탕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3천 명을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2,200여 명이 접종 동의서를 제출했고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등에는 유흥업소 종사자 우선 접종에 반대한다는 항의 글이 빗발쳤습니다. 시민들은 백신이 부족해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유흥업소 종사자를 1순위로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기 전에 문을 닫고 지금 당장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나 더 불가피한 상황과 더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우선은 그 사회 필수 인력을 먼저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남는 백신으로 마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들어 유흥주점과 관련된 확진자가 58명이나 발생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은 정말 현실이고 이건 과학입니다. A 직군과 유흥 직종에 접종을 했을 때 어떤 게 효과성이 더 높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게 도민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겁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제주의 유흥업소로 다른 지역 관광객들까지 몰려들어 오히려 방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접종을 신청한 사람이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는지 신분을 확인할 방법도 없어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버스 준공영제 외부 회계감사에서 서귀포시 버스 운송업체인 동서교통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기업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 노동자들이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지원되는 막대한 공적 예산이
시설이나 노동 환경 개선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도심을 운행하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버스. 기사들은 5년이 넘은 차량 배터리가 운행 중 바닥날까 조마조마합니다. 지난해 겨울에도 히터를 틀고 운행하다 멈추기를 여러 번. 배터리를 교체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 배터리가 부족했을 때는 평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내리막에서 만약에 시동이 꺼졌을 때는 저희들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동서교통 소유 버스 70대 가운데 전기버스는 59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충전기 설치 구역에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가림 시설조차 없습니다. 지난 2017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동서교통에 지원된 자금은 600억 원.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막대한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버스 관리나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외부 감사 보고서에 유동부채가 자산보다 134억 6천만 원 많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노동자들에게 부실 경영으로 인한 악화된 재정 상태를 숨기고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서교통의 부실 경영,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돈이 없다는 핑계, 도청하고 협의된다는 핑계, 절대 저희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서교통 측은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됐고 노후된 전기버스 배터리는 구입 비용이 차량 한 대당 1억 원이 넘어 제주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여가 밀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예전보다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안 좋아질 건 없습니다. 비용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의 단위가 아니고 단위가 되게 높다 보니까 도에서도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외부 회사 감사에서 지적된 회사 자금 3억여 원은 거래가 불명확해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해마다 1,000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 시설 개선이나 이용자 편의보다 버스업체 돈구멍 막기에 급급한 눈먼 돈 지원 사업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자연석은 특이한 모양 때문에 조경용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한 가족묘에 가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산담을 쌓기 위해 모아놓은 돌을 누군가가 모두 훔쳐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사는 이봉원 씨. 최근 가족묘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묘에 산담을 만들기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해온 돌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 산소나 여기 공사할 목적으로 돌을 확보했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니까 심정은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이 답답합니다, 진짜. 없어진 돌은 가로 세로 크기 50cm 정도에 무게는 평균 25kg으로 15톤 화물차를 이용해도 40에서 50여 차례 실어 날라야 옮길 수 있는 양. 시가로는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무려 600톤이 넘는 많은 양의 돌들이 15일 만에 모두 사라졌고 일부만 이처럼 남겨진 채 버려져 있습니다. 돌들이 사라진 곳에는 중장비로 돌을 파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인근에 CCTV가 없는 데다 인적도 드물어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차를 보지는 못했어요. 자주 오질 않으니까. 여기 외져가지고 사람 다닐 일이 없죠, 여기는. 이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주변 주민들잖아요. 오는 사람 있으면 알아봐서 물어보겠죠. 경찰은 도내 수석업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다른 지역 밀반출 시도는 없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행정당국이 폐쇄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8년 만에 성매매 업소를 매입해 공개했습니다. 6평 남짓한 골방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현장인데 이제는 시민의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때 불법 성매매 업소 40여 곳이 성행했던 창원시 서성동의 한 골목. 지자체가 지난 5월 이들 업소 가운데 한 곳을 사들였습니다.
창원시가 매입한 이 업소는 약 400평 정도 규모로 이곳 서성동 일대 불법 업소 가운데는 비교적 큰 규모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외벽에 안전 펜스가 설치됐는데요. 내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어두운 골목을 따라 들어가 보니 40개가 넘는 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6평 남짓한 골방에서 불법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졌던 건데 방 안에 있던 침대와 화장대 등은 행정당국에서 이미 폐기 처분했습니다. 43개라고 하는 이런 방이 있을 거라고 아마 그 누구도 상상치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성착취를 당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곳은 올 연말 임시주차장으로 탈바꿈하고 이 일대는 2024년까지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변모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일부 한 곳이라도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여기 한 28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지금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우리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곳을 폐쇄 작업을 진행하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문제고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는 이곳을 여성들의 인권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제주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가득 품은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한낮 체감온도가 34도를 웃돌겠는데요. 농축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고요. 또 건설 현장이나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낮 시간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모습 보시면 제주에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들겠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는 낮은 구름대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순간적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운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지대가 높은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낮 시간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제주 북부 지역은 27도로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부와 남부 지역 25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와 동부 지역은 3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많이 끼겠고요.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모레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주말부터는 남쪽 먼바다로부터 바람도 차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와 제주자치경찰단은 어제 오전 제주시 연동의 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불시 단속해 불법 숙박객 시 20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450세대 규모로 개인과 시행사가 개별 세대를 소유하며 공유 숙박 채널 등을 통해 불법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용도상 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불법 전대 의심 행위가 포착돼 제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동문과 서문 공설시장 점포 150곳을 대상으로 허가자와 영업자를 비교한 결과 21개 점포에서 제3자 운영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제주시 동문시장 점포 월 평균 임대료는 6만 3천 원, 서문시장은 4만 9천 원인데 제주시는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 계약을 맺은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시세로 재임대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적발될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회수 보상제 시행 이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투명 페트병 회수량은 한 달 평균 35톤으로 시행 이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보상제는 재활용 품목 1kg을 10리터 종량제 봉투 한 장으로 교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한국 원내대표는 도정 공백과 지역 현안, 민생 경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의 사퇴와 동시에 제주도 상설정책협의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건의하고 도의회 양당과 제주도가 참여하는 기획단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내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주 지역 취업자는 38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00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000명 감소한 반면 상용 근로자는 18,000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농림어업은 줄었고 서비스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은 늘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